야, 이게 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실제 제보입니다. 목줄 안 한 개 때문에 벌어진 아주 처참한 장면들이네요, 정말. 네. 예. 사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릴 제보 내용은 조금 전에도 잠깐 보셨지만 이 33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그 어린이집 원장이 키우는 진돗개 마구 물린 그런 사연이고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어린이집 가서 아이가 진돗개한테 어떻게 그렇죠? 작년 2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반통되고 찢기고 두 갈래로 이렇게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왼쪽 끼고 어깨.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겨울이라서 애 옷이 두꺼웠으니까 좀 다행이에요. 그나마 옷이 얇았으면 몸도 많이 물렸거든요. 근데 옷이 두꺼우니까 그나마 안 뚫렸어요.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우는 게 이제 옆구리하고 엉덩이 쪽을 제일 먼저 울었는데 그쪽은 이제 제가 잡아 뜯어놓고 잡아 뜯으면 또 달려들고 잡아 뜯으면 또 달려들고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걸이조차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잡을 데가 없어서 잡으니까 이게 살을 잡으니까 빠져나가잖아요. 자꾸. 그래서 계속 그렇게 물리고 나중에는 제가 가래기 사이에다가 머리를 끼고서는 지지 누른 다음에 이제 애를 선생님한테 빨리 보낸 거죠. 어깨하고 귀 쪽 물은 게 목을 물으려고 댕긴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목이 짧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물린 거지.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도 그 상황만 생각나면 짜증이 나고 막 미쳐버리겠어요. 꿈 같은 것도 계속 꾸고 뭐 이렇게 애가 잘못되는 꿈을 자꾸 꾸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로 남더라고요. 계속 지금 정신과 상담 계속 치료받고 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다행히 뭐 상처 자체는 물론 치료가 됐지만 흉터가 크게 남아서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서 씨의 이야기고요. 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은 검찰에서 압식 기소가 돼서 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양측은 이제 치료비를 비롯한 보상 문제를 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그 결론을 못 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상처는 치료가 됐어도 그 애기한테 트라우마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진돗개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개인데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런데 아직도 사냥개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외부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입마개도 안 하고 목줄도 안 하고 개를 키울 수 있을까? 그것도 진돗개를 키울 수 있을까? 한번 어린이집에 직접 물어봤고요. 그렇죠. 사실 고의로 한 건 아닙니다. 네. 개물림 사고라는 게 이제 순식간에 발생한 일인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철저하게 안전을 좀 지키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저도 처음엔 좀 의심을 했던 게 혹시 이분이 평상시에 이런 안전의식이 전혀 없던 분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어린이집을 너무 과도하게 좀 비난하는 것도 조금 자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분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그런 개를 키우면서 부모님들한테 밖에 개가 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사전 고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실수입니다. 네. 이런 어린이집 사고 보셨지만 여전히 개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 개를 풀어놔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봤다. 이런 제보가 생각보다 저희 KBS 제보란에 너무 많아서 저도 그래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게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불과 10개월 전입니다. 이 84살 할머니께서 이렇게 그 밭일을 좀 하려고 나가셨다가 이 목줄도 안 한 투견에게 다리를 물려서 이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건인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목숨까지 위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건은 이건 약 한 2년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 뭐 다리를 다친 모습입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한 식당으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서 풀어놓고 키우던 진돗개가 막 이 자전거를 따라온 겁니다. 이 놀란 이분이 막 도망가다가 곡선 구간에서 넘어져서 이것도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 4주의 피해를 본 건인데 이 당시 견주는 아니, 당신이 왜 우리 식당을 들어와서 당신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100만 원의 벌금이 견주에게 선고가 됐다는 거죠. 이 견주의 잘못이 인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약 한 1년 반 전에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이 주인이 목줄을 안 해서 어린아이를 물어서 피가 나는 개 편의점에서요? 네.
이 제보자가 저 개가 이제 아이를 물었다 이렇게 제보를 해온 건이고 이 견주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착해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개 주인은 안 물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 그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개는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끼고 경계심을 갖거든요. 개가 공원을 어슬렁슬렁거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목줄 없이 그냥 다니거든요. 물론 뭐 평화스럽습니다. 뭐 그런데 저 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순간이죠. 네.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시민들이 여기 개가 뭐지 하고 보다 보니까 주인이 뒤늦게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아니 개 목줄 좀 하시고 직접 몸에 붙이고 다니셔라고 했더니 이보세요. 내 개는 당신들보다 얌전해요. 라고 오히려 역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저도 좀 그런 편인데 혐견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개를 좀 멀리할 수 있는 권리도 역시 존중이 돼야 되는 그건 거거든요. 자유죠, 예. 자유죠. 이건 사실 좀 양반 축에 속하고요. 견주가 더 심한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는데 아주 최근 일입니다. 네. 지난달 있었던 일이고요. 이 경기도 하남의 시청자가 주신 제보인데 지난달이죠. 2월 23일 낮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 안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발견을 했고요. 그 견주도 그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 목줄을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냥 무시하고 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칼집 맞고 싶어라고 했다고 하고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야 지금은 당신을 찌를 게 없으니 나중에 손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협박을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적반하장이 진짜 심하네요. 그래서 이 목줄 안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사망사고까지 벌어진 아주 유명한 일이 한 번 있었죠.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숨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던 개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50대 여성 김모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웃의 반려견에 물렸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6일 뒤 극심한 고통을 느껴 다시 병원을 찾았고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반려견은 가수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씨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네. 이게 물려서 이제 폐혈증 때문에 사망한 경우인데 이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이제 마침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열렸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착각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게 이렇게 작은 개는 그냥 좀 풀어놓고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방금 보신 이 프렌치 불독도 크기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희 KBS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이 개는 훌륭하다. 어쩌다 한창 인기 프로그램인데 같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봐도 만들고 싶은 건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개를 많이 먼저 들어가 보셨어요. 나를 물어? 입막이를 안 하고 만약 거리를 다닌다고 상상을 해보면 아무나 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공격적인데요. 그 저는 보면 산책할 때 요즘에 목줄들 대부분 하시는데 이제 개가 막 신나가지고 달리다 보면 사람 속도하고 안 맞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목줄을 놓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목줄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그 목줄을 놓으면 안 되죠. 어. 목줄을 놓는다는 건 안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너무 개가 빨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개의 속도를 저한테 맞추거나 아니면은 그 목줄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아주 너무 작은 개들이 있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 귀여워요. 귀여운 개들은 그런 개는 그래도 목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목줄은 지금 규정상 크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부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작은 개가 아무데나 다니다가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 그렇겠네. 개의 안전을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전거 같은 경우 갑자기 자전거에 치면 네. 또 개가 도로로 뛰어들면 사람도 위험하고 개도 위험하니까 작은 개도 꼭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조은혜 작가가 이렇게 또 직접 또 개 관련 유튜브도 하는 유튜버고 또 실제로 개를 키우는 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은데 직접 뭐 영상을 만들어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제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산책 에티켓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줄이면 개 티켓이라고 해요. 견 티켓. 네, 개 티켓. 개 이쁘네요. 잘생겼네. 품종이 어떻게 돼요? 품종이 믹스. 통계예요, 통계. 믹스기. 첫 번째, 목줄아기. 자, 이렇게 산책하기 전에
목줄을 채워주고 산책 시작. 가자 꼬미. 두 번째, 배변 봉투는 꼭 챙겨주세요.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 목줄 길이는 2m 이내여야 해요. 목줄을 너무 길게 해주면 컨트롤이 어려워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해요. 마지막, 기다리기.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 어린아이, 혹은 흥분한 개가 지나갈 경우 가까이 가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도 사실 짖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끔. 맞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딱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냥 개를 안고 있어야죠. 누가 탈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도 반려견의 목줄을 차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개공포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도그 포비아라고 해서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규정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를 키우지만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 저요. 네.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는 착해요. 우리 개는 절대 물지 않아요. 그런 마인드로 목줄을 안 하시기보다 혹시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항상 목줄을 채워서 산책을 하는 게 네, 그게 진정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존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와, 와. 소중한 멋집니다.